대한민국 당구계를 넘어 대중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당구 여제 차유람이 40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저택에 입주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 자국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그녀를 부와 성공의 아이콘으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 400억이라는 숫자에 감춰진 진실은 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한 여성의 삶의 철학과 신념. 이것은 단순한 재산 공개 기사가 아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영광의 정점에서 호련히 사라졌다가 논란의 폭풍우를 뚫고 다시 뒤를 잡은 작은 번개 차유람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기록이다. 400억 신화의 이면 저택이 아닌 철학을 찢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00억 원짜리 저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숫자의 정체는 남편인 이지성 작가가 평생에 걸쳐 벌어들인 누적 인세 수입 총액이었다. 언론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 숫자를 그녀의 집값으로 둔갑시켰다. 대중은 역시 스타는 다르다며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부의 깊은 고민과 선택이 있었다. 그들의 실제 자산은 세금과 부채를 정리한 후 훨씬 더 소박했으며 그들의 선택은 세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들은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 대신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약 100평 남짓한 땅을 사서 직접 친환경 주택을 지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부모로서의 절박함이 있었다. 딸 하나 양이 원인 모를 폐렴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부부는 도시의 회색빛 공기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장난감이나 넓은 집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에게 집은 부의 과시가 아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 수억 원 중 후반대로 알려진 건축 비용은 서울의 중형 아파트 전세가 수준이었지만 그들이 얻은 삶의 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풍미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는 작은 텃밭이 있는 집. 더욱 놀라운 것은 이지성 작가의 해외 부동산 목록이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진정한 럭셔리였다. 그는 캄보디아, 짐바브웨 등지에 22개의 학교를 세운 것을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불렀다. 재산을 불리는 대신 가치를 실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부부의 모습은 가치지향적 부자라는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400억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허상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는 실체 사이의 간극은 차유람 부부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은 번개의 귀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차유람은 2000년대 초반 혜성처럼 등장해 회색빛 당구대에 색채를 입힌 인물이다. 2003년 프로 데뷔 이후 약 10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녀의 황금기였다. 2009년 실내 아시안게임 9볼 금메달, 2010년 아메리컵 우승, 2011년 베이징 9볼 오픈 정상. 당시 그녀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침없이 세계를 정복했다. 가녀린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이름 그대로 번개처럼 빠르고 예리한 샷은 상대의 혼을 빼놓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얼음 같은 표정은 보는 이마저 숨죽이게 만들었다. 작은 번개라는 별명은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과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요약한 찬사였다. 그녀의 등장은 남성 중심의 스포츠였던 당구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땀과 담비 연기가 자욱하던 당구장의 우아한 드레스와 차분한 미소를 가져온 그녀는 당구가 지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스포츠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그녀는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프로 스포츠 선수가 얼마든지 최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2015년 모든 영광의 정점에서 그녀는 돌연기를 내려놓았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승부사의 삶과 엄마의 삶. 그 갈림길에서 그녀는 미련 없이 후자를 택했다. 팬들의 거대한 아쉬움 속에서 작은 번개의 시대가 저무는 듯했다. 4년의 공백 후인 2019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전설로 남을 것 같았던 그녀가 LPBA 3쿠션 무대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닌 완전한 전향이자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포켓볼과 3쿠션은 완전히 다른 종목이다. 공을 구멍에 넣는 포켓볼과 달리 3쿠션은 수구로 제1, 2적구를 맞추기 전에 쿠션을 3번 이상 맞춰야 하는 고도의 물리적 계산과 기하학적 이해, 그리고 미세한 감각을 요구하는 경기다. 10년간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며 몸에 익힌 모든 근육의 기억을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그러나 그녀는 특유의 지독한 집중력과 끈기로 이 불가능의 벽을 넘어섰다. 사실상 신인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선택이었다. 복귀 첫 해, 낯선 환경과 룰 속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승부사의 DNA는 녹슬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정한 챔피언은 종목을 가리지 않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논란의 폭풍 후,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서 순탄하게 항해하는 듯했던 그녀의 복귀 여정은 2022년 거대한 암초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바로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하며 스스로 논란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것은 경기력의 부진이나 부상이 아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리그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연 은퇴를 선언한 행보였다. 팬들에게 이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배신으로 다가왔다. 자신들이 열광하고 응원하며 만들어준 당구 여자라는 무대를 그녀가 정치적 야망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미련 없이 걷어쳐버렸다고 느낀 것이다. 결국 스포츠는 정치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나? 팬들의 순수한 응원을 기만했다는 날선 비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여기에 남편 이재성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아내를 극우라칭한 발언은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극우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정치 성향을 넘어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이미지를 내포하는 강력한 낙인이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자유람의 정계에 입문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계산된 행보로 비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스포츠 스타가 지녀야 할 순수함의 가치는 정치적 색채에 완전히 덧씌워졌다. 대중의 시선은 이전의 존경과 환호에서 차가운 의심과 비난으로 돌아섰다. 한때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던 당구 여제, 작은 번개와 같은 영광스러운 천사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정치인 자유람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꼬리표만이 남게 되었다.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자유람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대중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했으며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4년 그녀는 다시 큐를 잡았다. 나는 경쟁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선언과 함께 LPBA 무대로 돌아온 것이다. 이번 복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논란으로 얼룩진 이미지를 회복하고 스포츠인이라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진정성의 증명이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언론 노출을 줄이고 오직 훈련과 경기에만 몰두했다.
매일 6시간 이상 큐를 잡고 텅 빈 연습장에서 홀로 수천 번의 샷을 반복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한층 더 성숙해진 기량과 묵묵한 태도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에서 팬들은 과거의 실수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를 보았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하다. LPBA 첫 우승이라는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후배 여성 선수들에게 결혼과 출산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현재의 자유람은 과거의 명성을 재현하는 스타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커리어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다.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으로 실패와 반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새로운 챔피언이다. 그녀의 두 번째 황금기는 바로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다.